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입니다. 구강은 발달 단계에 따른 이제 변이는 치아가 출생 후에서 5에서 8개월 사이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해서 영아가 설탕물, 우유,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의 젖병을 이제 물고 누워 있는 시간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먹고 난 뒤에 바로 양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는 계속 젖병을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병 우식증이라 해서 치아가 이렇게 이런 설탕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2세가 되면 영구치가 이제 20개가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서 7세가 되면 32개 이렇게 해서 25세까지 25세까지 모든 영구치를 갖게 됩니다. 치아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은 좋겠죠. 그리고 간호관리는 계속해서 고위험 대상자 확인 이 부분 이제 치아에 있어서 구강위생 그래서 심각한 질병, 혼돈, 의식저하, 우울, 탈수 대상자의 경우가 이 고위험 대상자 확인에 해당되고요. 인지, 시력,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 단락 계속해서 봅니다. 비위관이나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비위관 우리가 레빈 튜브라고 해서 L 튜브라고 하거든요. L 튜브 그리고 산소요법 하면은 우리가 나잘 캐뉼라 나잘 프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소요법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귀에다가 거는 산소요법 산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입으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콧줄을 끼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 여기다가 튜브를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이 튜브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스토마 위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양액이 이렇게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 있는 이 레빈 튜브가 이 L 튜브에 해당되는 이 비위관입니다. 비위관 그리고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특히 입으로 숨을 쉬는 대상자의 경우 구강 점막이 마르기 쉽다. 이렇게 코에 지금 밥줄이 끼어져 있고 코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겠죠. 입으로 계속 호기, 흡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입이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마르기 쉽기 때문에 구강이나 이제 마르기 쉬워서 이 고위험 대상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강이나 턱 수술을 받는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욱 신중한 간호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미각의 감소에 따라 혹시 앞에서 얘기했던 역치 기억날까요? 통증의 역치, 우리 PCA 자가통증 조절장치에서 통증의 역치를 얘기를 했고 그때 얘기하면서 우리 이 미각에 대한 역치를 했어요. 노인이 되면 이 미래라고 하는 혀에 있는 세포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탕을 한 개만 먹어도 달았는데 지금은 2개, 3개를 먹어야지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은 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각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미각 감소에 따라서 짠 음식과 에나멜질을 부식시키는 단 음식을 선택함으로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했던 단 것뿐만 아니라 짠 거에도 이 세포가 반응하는 게 느리겠죠. 숫자가 미래 세포 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노인은 달고 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와 관련해서는 단 게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구강건조는 부적절한 수분 섭취, 흡연, 알코올 섭취, 염분 섭취, 불안, 약물 등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도 조금 언급되었던 부분이죠. 불안 이런 것들. 여기는 구강건조도 같이 이제 개인위생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머리와 목 부분에 방사선요법을 받는 대상자, 뇌 쪽에 튜머,
라든가 아니면 목 부분에 우리 암 조직이 이제 있을 때 방사선요법을 받는 대상자들은 이제 이 침샘에 우리가 항암요법이라든가 이런 방사선요법을 하는 거는 이 암 조직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론 정확한 지점을 정해서 이렇게 타겟팅해서 하지만 그래도 옆에 조직이 손상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 잘 손상받는 곳이 이 침샘에 대한 이제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침이 나와야지 소화도 되고 그리고 입이 마르지가 않은데 이게 손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구강 건조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4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82페이지에 보면 이제 특별 구강간호 요구를 지닌 대상자. 네, 내용이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별 구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네, 그래서 스페셜 마우스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구강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 구강간호는 2시간에서 8시간마다 행해진다. 이거는 한 듀티당 적어도 한 번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3교대에 돌아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데이, 이브닝, 나이트 때 본인 듀티 때 꼭 한 번은 스페셜 마우스 케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에게는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곰팡이. 항이라는 거는 이죠. 안티, 이거는 그 바이러스를 대항한다. 세균을 대항한다. 곰팡이에 대항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액, 우리 침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건조증의 다른 이유로는 대상자가 산소요법 받는 경우, 아까 우리 나잘 코에다가 산소줄, 그래서 나잘 프로론이나 나잘 캐뉼라, 아니면 우리 마스크는 또 코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 전체를 덮는 거니까 이제 코에다가 하는 경우 산소요법, 그리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경우, 코나 아니면 전체 마스크로 덮어서 산소 주는 거나 똑같네요. 이렇게 산소 받는 경우에는 구강건조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경우, 막 빨리 호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액체를 입으로 섭취할 수 없는 금식 상태. 아까 우리 L튜브라고 있었죠. 이렇게 콧줄로 해서 음식물을 다 섭취하다 보면 입으로 뭔가 못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은 지금 입에 어떤 식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거든요. L튜브를. 그러다 보니까 입은 더더욱 마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4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7페이지는 이제 앞에서 우리 그림 PPT에서 봤던 눈에 대한 겁니다. 눈, 아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눈은 특별한 위생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평상시에는 그냥 있잖아요. 네, 근데 무의식이나 안구수술, 안구 외상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중재가 요구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눈을 못 감는 대상자도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죽으면 눈을 뜨고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개인위생을 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보면은 무의식 환자, 눈을 수술했는 사람, 안구 외상을 받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특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 대상자는 각막 반사가 없습니다. 각막 반사는 뭐냐? 앞에 뭔가가 물질이 왔을 때 눈을 이 위험하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이죠. 근데 이런 각막 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에서 조금 이렇게 각막 쪽으로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렇게 눈을 감는 것, 이런 각막 반사가 없고 과도한 배액이 안검 가장자리에 축적되기도 한다. 그러면 안검 가장자리, 내안각, 외안각 이런 바깥쪽에 많이 축적된다. 이런 거일 때 이제 우리가 특별한 스페셜한 이제 눈 간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488페이지 이제 수행 부분입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간호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이 눈 간호를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증류수의 적신 멸균 면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 간호를 할 때는 생리식염수입니다. 증류수가 아니고요. 생리식염수. 네, 노말셀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척용 노말 셀라인이 있고, 우리가 또 주사용 생리식염수가 있거든요. 주사,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투약할 때 우리가 가루 분말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섞는 용액은 주사용 용수라고 이제 해서 생리식염수인데, 그거는 주사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리식염수는 우리 그냥 일반 생리식염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리식염수에 이제 멸균, 면봉을 이렇게 적셔서 어떻게 한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대고 눈꺼풀을 축축하게 하고 이제 분비물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안각에서 외안각,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들어온 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페리네얼 케어 할 때도 여자 항모 이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가야 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무의식 환자가 각막 반사, 눈 깜빡이는 거, 이런 각막 반사가 저하되었거나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각막이 건조해지지 않고 자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막은 어딜까요? 예, 우리 안구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대한 그 코니아 바깥쪽에 있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막 기증도 해요. 네, 그런 각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 수술할 때 라섹 그거를 커팅하는 것도 이 각막에다가 손을 대는 거거든요. 각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공누액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인공누액은 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라섹을 하고 나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요. 그래서 꼭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인공누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건조증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얘기했던 이제 무의식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눈과 눈을 어떻게 하는지 489페이지 15-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환자의 각막 반사가 손상된 경우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각막의 습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증류수를 넣었어요, 생리식염수를 넣었어요. 네, 교재가 잘못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생리식염수 이렇게 해서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과 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시간, 4시간마다 젖은 거즈로 눈에 적용하고요. 거즈를 생리식염수에 이렇게 적셔서 눈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적신 손으로 눈을 청결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닦아내고요. 그리고 매번 닦을 때마다 새솜으로 교환하고 한번 쓰고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아래 눈꺼풀의 처방대로 안연고, 그리고 인공눈물. 안연고는 보통 테라마이신 많이 쓰거든요. 테라마이신. 그리고 인공눈물은 의사한테 처방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점적한다.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를 점적한다. 그래서 습기를 유지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 피부도 그렇고 이런 각막도 그렇고 이게 건조해져 버리면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습기가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막 반사가 없으면 인공눈물로 눈을 촉촉하게 하고 보호한대로 눈을 보호한다. 눈의 충혈, 삼춘물 개양 등을 잘 관찰한다 해서 무의식 대상자를 볼 수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각막 반사가 없어 눈을 뜨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 케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렌즈, 하드렌즈 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면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밑에 손을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가면서 네, 제거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렌즈를 집어서 이제 제거하는 4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목욕 베스입니다. 우리 목욕은 어떻게 배웠나요? 네, 클린싱 베스, 테라퓨틱 베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청결 목욕 그리고 치료적 목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준비 물품 요런 같은 경우에는 475페이지에 있었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욕을 수행하기 전에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목욕의 목적, 그리고 대상자의 자기간호 능력, 이제 셀프 케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운동이나 체위상의 주의점, 물리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대상자가 받는 치료, 목욕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안위 수준, 필요한 목욕 준비물과 혼이불을 파악하여 대상자 건강의 모든 측면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욕 수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씻는지. 그러면 일단 그냥 목욕 수건은 이렇게 손을 두고 위에서부터 접고 접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은 지금 이렇게 한 번 접고 또 여기 있는 거를 또 한 번 접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걸 한 번 접으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여기 부분에 이 원래 있던 여기를 딱 넣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수건 사각 접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병원 가시면 이렇게 접어서 목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7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씻는다. 1번. 그래서 양쪽 눈은 각각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면봉 같은 경우 하나 해서 버리고 손 같은 것도 앞에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한번 닦고 버리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한 개로 하니까 일단은 여기 앞쪽 면으로 이용을 해서 닦았다면 나중에는 돌려서 옆에나 뒤로 해서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는다는 거예요. 눈은. 그래서 눈은 내안각에서 외안각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팔과 손을 닦는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원칙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 얼굴에서 팔과 손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욕할 때 일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 그리고 팔과 손을 닦는다. 그래서 팔 닦고 손 닦고. 그리고 여기는 이론적 근거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굴 씻는 거는 깨끗한 부위에서 내려오면서 씻는 거. 그리고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하고 다른 면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들도 근거를 알면서 해야지 환자분들이 물으시겠죠. 대상자가.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눈 닦는 거네요. 눈을 닦을 때 양쪽 손의 수건에 각각 다른 면 그림으로 보시면 알고 이렇게 그래서 팔목에서 어깨 방향으로 지그시 길게 문지르면서 겨드랑이까지 닦는다 해서 팔목에서 어깨 방향 이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했고 여기 보면 팔과 손을 닦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팔 앤드 손을 닦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팔에서 방향이 또 달라요.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원위에서 근위예요. 원위는 먼 곳이거든요. 그러면 먼 곳은 기준이 어디냐 하면 내 몸 중심이에요. 네, 장기가 있는 몸. 이 몸 중심에서 가까운 쪽은 근위, 먼 쪽은 원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 쪽부터 이렇게 닦아서 가는 거예요. 그 설명이거든요. 팔목에서 어깨 방향으로 지그시 길게 문지르면서 겨드랑이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위에서 근위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건 맞는데 팔 앤드 손 여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중심에서 가까운 쪽이 근위고요. 중심에서 먼 쪽이 원위예요. 그래서 원위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네, 여기서 표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위에서 근위.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떠냐면 이제 가슴과 복부를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펀지 목욕, 스펀지로 할 때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부는 닦지 말라고 했었어요. 열이 날 때. 여기서는 목욕이니까 가슴과 복부 닦는 거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리와 발을 씻습니다. 다리도 and, 네, 다리와 발. 그래서 부분 목욕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는 거. 부분 목욕은 어느 부분만 한다는 그 부분 목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등 and 회음부. 등 하고 난 뒤에 회음부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08페이지는 이제 의치 간호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09페이지로 가면 지금 깜짝 놀랐죠? 네. 눈이 너무 무섭게. 그래서 지금 의치를 빼는 거거든요. 이 모양은 볼게요. 대상자가 의치를 뺄 수 없으면 휴지나 꺼지를 이용해서, 이 얘기는 대상자가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행은 간호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휴지나 아니면 꺼지를 이용해서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보이죠?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의치의 윗부분을, 이 윗부분을 잡고 아래 위로 약간씩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의치는 보관 용기에 넣고요. 아랫니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윗니처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뺄 때는 꽉 잡지 않도록 하고 한쪽의 압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의치가 구부러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균형을 잡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의치는 저도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하나의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술실에 있을 때 다 원래 수술 들어오기 전에 수술 전 간호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하고 와요. 그렇게 다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의치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 오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로 입을 해야 되는데, 의치가 있으면은 잘못되면은 아스피레이션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빼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로 할 때 기계가 있어요. 인투베이션 하는 기구가 쇠로 되어 있는 그 기구에 잘못하면 이 의치가 부러져요. 일반 이빨도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거든요. 흔들리는 이빨은 없는지, 의치가 있으면 제거하고 오라고. 근데 그때 수술실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한테 다 인계를 받고 환자한테 들어오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의치는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랫님만 빼신 거예요. 이게 병동에서 빼라 하니까 빼기는 뺐는데 다를 안 빼고 아랫님만 빼고 윗니는 남겨놓은 상태여갖고, 이제 글러브를 끼고 이제 꺼주에 인용해서 이렇게 빼서 우리가 비닐 장갑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보호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드리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다 회복을 하고 이제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갈 때 보호자한테 드렸는데, 보호자가 하시는 얘기가 아랫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들어갈 때 아랫니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n분의 1로 해서 이제 병원 측이 70%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가 30%를 n분의 1로 나눠서 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의치에 관해서 엄청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호사를 일할 때 조금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렌즈 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렌즈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치는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면 의치를 잘 닦는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까지 다 들어가겠죠. 510페이지 이제 여기가 윗니 의치를 이제 다시 삽입하는 거네요. 네. 오, 너무 무섭게 사진이 나와서 이 책이 외국 책을 이제 번역한 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치를 삽입하는 거. 그래서 대상자의 손과 입을 수건으로 닦고 대상자가 의치를 빼기를 원할 때는 물이 담긴 의치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용기에 이름과 등록번호를 명기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용기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기에다가 넣어드리면 되고,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 거는 수술실 상황이었고,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건 일반 병동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병동에서 이 대상자 의치에 대한
이제 위생 관리인데요. 그래서 이 의치가 이렇게 물이 담긴 의치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혹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관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건조해지면 이 의치가 변형이 오고 그리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511페이지입니다. 이제 스페셜 마우스 케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대상자들은 혼자서 양치를 잘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중환자실 쪽에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제 대상자를 준비시키면서 이런 무의식 환자는 옆누운 자세, 측이라고 합니다. 라테랄 포지션, 측이로 눕히고 머리를 받쳐서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타액이 폐로 넘어가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도록 해야 되고요. 입안에 침이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한쪽으로 고이면 흡인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런 자세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제 양치 스페셜 케어를 할 때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측위 라테랄 포지션입니다. 라테랄 포지션. 네. 그래서 특별 구강간호 제공을 위한 체유와 곡반은 이렇게 굽었다고 해서 곡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농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 배액, 농 있잖아요. 농. 종기가 나서 농을 이렇게 짤 때도 해서 농반이라는 얘기도 하고, 곡반, 농반. 그리고 농반은 영어로 퍼스펜, 네, 퍼스펜이라고도 하고요. 퍼스, 이게 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키드니 베이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키드니가 우리가 콩팥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양쪽에 콩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따서 이 곡반 모양이라고 해서 키드니 베이신. 그래서 처음에 병원 갔을 때 학교에서는 이거를 곡반으로 배웠는데 병원 갔더니 무슨 키드니 베이신, 무슨 퍼스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계를 부르는 이름도 알고 있으면 잘 하겠죠. 그리고 그 병원마다 거의 비슷한 용어를 쓰거든요. 자기 병원에서 쓰는 그 용어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병원에서 뭐 포스펜이라고 하든 뭐 키드니 베이신이라고 하든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으니까 요거를 잘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한 세정액이 반드시 모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간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남아있는 액체는 폐로 흡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 개인위생은 다 설명이 되었고요. 우리 마무리 복습을 할게요. 물 준비해 주시고요. 기지개도 쭉 펴주시고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발간호, 그리고 우리 마우스 케어 중에서도 책에서는 이제 스페셜 마우스 케어, 특별 구강 간호가 나왔죠. 그래서 라테랄 포지션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의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클리싱 베스, 그리고 테라퓨틱 베스 있었죠. 이런 목욕의 목적. 그러면서 목욕하면서 우리 피부 간호, 오일 이렇게 하던 것들, 그리고 손발톱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 당뇨가 있는 특별 간호가 있는 사람들은 줄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 잘 다듬어 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손 모양, 손톱, 그리고 내안각, 외안각 설명했던 그 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될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9주차 복습 개인위생부터 보겠습니다. 네, 개인위생이라는 하이진이 뭐였어요? 네, 우리 목욕, 베스, 그리고 화장실 사용,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위생, 이제 치장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 이런 게 다 자가 간호가 되겠죠? 네, 셀프 케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진 개인위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손 씻기, 뭐 손위생, 얼굴 세수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개인위생에 들어갑니다. 네, 개념 잘 잡으셨죠? 그래서 개인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가 있었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문화가 있었죠. 잘 안 씻는 문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 종교, 그리고 환경, 발달 단계, 건강과 에너지 수준, 개인의 기호, 네, 이런 것에 따라서 개인 위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목욕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청결 목욕, 그리고 치료적 목욕. 그래서 청결 목욕에는 완전 와상 상태, 누워있는 이제 의존적인 대상자에게 완전한 이제 침상 목욕이 있었고, 간호사가 이제 침상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씻어주는 목욕이고요. 그리고 자가 침상 목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이제 간호사가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침상 목욕이 있었고, 그리고 부분 목욕은 불편한 냄새 유발하는 그 부분만 씻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목욕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물수건, 일회용 수건으로 나와서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고, 수건 목욕이라고 해서 우리 그 교재에서 우리 이렇게 접어서 했던, 그래서 수건으로 목욕하는 거, 그리고 통목욕, 스펀지 목욕, 뭐 샤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치료적 목욕 안에는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약물을 풀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욕조에 담궈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동기가 수술실에 있었을 때 그 동기는 마취과였거든요. 근데 마취과는 지금은 다 일회용으로 이제 우리 인투베이션 할 때 이런 튜브들을 쓰지만, 그때는 다 소독액에 담궜다가 말려서 그리고 이온가스를 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씻는 와중에 이제 그 손이 그 라텍스 알러지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손껍질이 막 피까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찾아보다가 욕조에 이런 이제 그런 치료적인 뭐 풀 있잖아요. 허브 종류를 이렇게 안에 빻아 넣어서 거기에 이제 손을 담그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적 목욕하니까 그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도 치료적 목욕 보면은 우리도 뭐 그렇게 뭐 약물을 풀어서 20-30분 정도 담갔다가 하는 그런 게 치료적 목욕이라고 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해움 생식기 간호에서는 어떤 게 포커스였을까요? 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도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는 것, 네,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생식기 간호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이제 간호에 대해서 원칙은 그거예요. 항상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씻는다는 거. 그래서 앞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그리고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상처 치료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처 있는 부분에서 상처가 있으면 피부 바깥쪽에서 닦아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상처가 있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서 밖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깨끗한 부분, 제일 여기가 감염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서 닦아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이라는 이 원칙을 항상 생각하면서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개인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발간호였죠. 그래서 발간호는 우리가 당뇨, DMF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못 관리를 하면 이제 암푸테이션, 우리가 하지 절단을 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이제 감소시키는 게 간호사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 발톱 간호는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이렇게 일자로 잘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강간호. 그러니까 구강간호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어떤 사람을 구강간호를 한 대상자가 있었죠. 이제 심각한 질병, 혼돈, 의식저하, 우울, 탈수가 있었어요. 지금 구강을 간호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입 쪽이 마른 상태인 거예요. 건조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냐 하면 비위관이라는 게 있어요. L튜브. 우리가 콧줄로 인해서 이제 음식을 투여받는 환자, 그리고 산소요법, 뭐 콧줄 나잘프로롱이나 코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로 된 이 산소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이 입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비위관도 어떠냐 하면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다이어트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입으로 뭔가를 못 먹은 경우, 근데 물은 마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조차도 못 먹다 보면 입에서 되게 구취가 나죠. 똑같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래서 비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강에 대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르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되는 게 구강 간호였고요. 그리고 눈 간호에 있어서는 안구 건조증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무의식 환자가 각막 방사가 없어서 이 눈을 못 감고 눈을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각막도 이 눈에 의해서, 눈의 그 형태만 보면은 피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각막 자체가. 그래서 촉촉하게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으로 해서 눈을 안에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닦아주고, 뭐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해줘야 되고, 그런 아니면 인공 눈물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 간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까지 마쳤네요. 다음 10주차에는 우리 상처 간호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이는 손은 노인 손이 보이네요. 그리고 조금 벗겨졌네요. 우리 보통 이러면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멍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어브레전이라고 해서 조금 벗겨지거나 이런 상처 어디에 이렇게 눌린 것 같네요. 네,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분이 그런 아스피린 약을 이제 투여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이렇게 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그런 사진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이분이 당뇨가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잘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순환 쪽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당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그 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했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해서 상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적십자 표시, 우리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얘기했던 적십자 표상이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10주에 만나요. 지금 9주차부터는 학교에서 또 같이 실습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론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수업하다가 어려운 점이나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면서 이해도를 더 높여서 우리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스킬, 우리 뛰어난 우리 학생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